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어, 좀 색다른 접근 방식을 좀 써볼게요.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업 단원 이름은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먼저 귀납이랑 연역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기 참 좀 어려운 단어들일 수 있거든요. 얼핏 들으면. 근데 좀 내막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귀납법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간단하게 사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쌤은 거기에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서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 수학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란 이제 대입한 숫자들 이렇게 이제 몇 개 대입해서 보니까 공식이 이거 같네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일, 이런 게 이제 귀납적 사고인데요. 물론 틀리는 일도 부지기수죠. 앞에 숫자 몇 개 보고 이거라고 추측했는데 전혀 다른 공식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귀납적 사고는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귀납적 사고에 대해서는 한 반은 믿고 반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좀 결론을 내리는 걸 삼가하고 신중하게 좀 접근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학이 딱 귀납법 사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한테는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건데요. 실험을 조금 편협하게 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운이 좋아서 몇 번 나온 걸 가지고서 야 세상은 이렇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과학에서는. 수학은 귀납적 사고를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원래. 수학은 연역법을 좋아하는 학문입니다. 이제 거꾸로죠. 일반적인 어떤 결론,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일반적인 사실, 추론 등에 입각해서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 방식, 약간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작용을 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증명이라든가 이름 유명한 추론법들이죠. 여러분들 나이에 좀 이해하기 좋은 거라면 3단 논법 같은 게 있어요. 3단 논법이란 이런 거죠. 나는 인간이다. 근데 인간은 언젠가 나이가 든다. 나도 지금은 어리지만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나쁘지 않죠, 그죠?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내가 경험을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이거라면 이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그런 합리에 따라서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생각했던 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야 되죠. 생각했던 게 좋은 것들이라면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형식은 되게 괜찮죠. 이게 다 옳다면 내 결론도 옳을 거야. 사실은 수학이 하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자, 오늘은 근데 수학이랑 귀납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그런 거잖아. 근데 왜 수학적 귀납법이지? 수학이 귀납법을 쓴다고? 사실은 이름만 귀납이지 쌤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 연역법이에요. 우리가 배울 거는 역시 수학이구나, 연역을 하는구나. 근데 이런 약간 농담 섞인 어조가 아닐지. 너 수학적으로 볼 때 너 참 귀납법처럼 생겼다 너.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걸 읽을 때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무슨 소리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쌤이 개발한 비유를 이용해서 한번 설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시켜보기 위해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죠. 1, 2, 3,
땡땡땡 n까지 더한 것은 2분의 nn 플러스 1이다. 물론 우리 이거 참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해줄래? 예, 기억해. 모른 척하고 이게 정말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가져주길 바래요. 물론 이거를 귀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하면 매번 n 플러스 1이고 그럼 그 n 플러스 1이 딱 항의 개수의 반만큼 등장한다 해서 쉽게 증명 가능해요. 이건 귀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증을 해낸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수학적 귀납법을 쓰나요? 그냥 그런 거잖아. 우리가 빨리 푸는 것만 좋은 것은 항상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이라는 것이 사실 시험을 빨리 치르고 점수를 좋게 맞는 점수를 좋게 맞는 걸로 사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좀 경험하게 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길지라도 인류 문명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면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길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항상 짧아야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실용을 따진다면 짧은 게 좋겠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라서 우리도 이제 좀 다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으로 이거의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쌤은 이걸 보고서 첫인상이 공장에서 무슨 기계 제품 찍어내듯이 증명을 해버리네. 증명은 뭔가 창의적이고 매번 새롭고 뭐 어떤 고정된 방법이 없고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 계속 증명을 경험하면서 귀납법은 확실히 눈에 확 띄어요. 자, 한번 이제 그런 인상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귀납법의 첫 장은요, n의 1을 대입해보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 대입을 하냐 하면은 일단 1을 넣어보고요. 양변이 지금 둘 다 1이야. 좌변도 그렇고 우변도 그렇고 항상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왼쪽 오른쪽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똑같아.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하느냐? 해볼만 하겠는데? 처음부터 틀리진 않잖아.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리면 손댈 이유가 없고 약간 이렇게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다 써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오늘 1을 집어넣는데 2보다 큰 자연수 그랬으면 2를 넣었을 거예요. 자, 이제 n이 k일 때 참이라 가정을 해보자. 사실 이제 가장 좀 첫 번째 그 의문은 이런 거야. 왜 참이라 가정을 하지? 이거 뭘 하려고 저렇게 시작하지? 그리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므로 이 부분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 그게 참 없더라고요. 많이 찾아봐도. 그래서 쌤이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세요. 공식이란 말이지. 우리가 오늘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은 이 공식이란 마치 시장에 가서 산 야채 같은 거야. 음식 재료 같은 거야.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잔뜩 사왔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요리사인데 난 요리 솜씨가 굉장히 훌륭해. 그래서 일단 나한테 걸리면 밥이 맛있어. 그런 나는 요리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근데 내가 지금 요리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니까.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리사가 훌륭하면 좋은 재료가 가면 좋은 음식이 나와야 하겠죠. 또 나쁜 재료가 가면 당연히 이렇게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요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겁이 나서 요리를 아예 못하는 것보단 일단 요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게 바로 참이라 가정하자. 식재료가 좋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서 요리를 하는 거야. 요리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이라 가정하고요. 계산을 합니다. 물론 계산하는 사람의 솜씨는 완벽하고
훌륭해 라고 가정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틀리면 안 돼요, 중간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는데 내가 기대하던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참이라 생각했던 나의 마음이 기쁘겠지. 진짜 참이구나, 진짜였어 라고 2번을 보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아. 2번이 주인공이야, 사실은. 참이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난 정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야, 공식이 예시상추 틀려서 그런가 보다 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러한 생각의 방식을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철학 하는 거야. 아, 뭔가 수학이지만 또 야, 좀 뭔가 있다. 다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요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왔다면 좋은 음식이 나왔다면 재료가 좋아서 그랬던 거고, 나쁜 음식이 나왔다면 재료가 나빠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요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도 기대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참. 근데 이 공식이 참이라면 굳이 이런 복잡한 계산 필요 없고요. 대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공식이 참인지 아닌지 몰라서, 자, 참이면 대입해서 답을 얻어도 괜찮아요. 근데 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지금은 모른다니까? 모른 척 해달라 그랬죠? 대입을 할 수도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야? 계산밖에 없어, 계산. 그래서 대입은 못하겠고 뚝딱뚝딱 계산을 할 거야. 계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거 해가지고 혹시나 이것만으로 내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온다면, 즉 뭐 기대하던 결과는 대입한 듯한 결과를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대하던 결과라는 게 도대체 뭐죠? 그럼 대입한 듯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 대입한 듯한 결과가 나오면 계산에서 나온 건요. 계산에서 나온 건 다 믿어줘야 돼요. 알죠? 계산이 나쁘지 않았다면 계산 결과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게 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이었었구나 이렇게 하려고. 계산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입한 듯한 결과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대입을 못한다는 얘기지. 공식이 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쌤이 이제 만든 요리사의 비유입니다. 조금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럼 계속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처음이라 좀 힘들 텐데 두 번, 세 번 하면은 여기 문제 다 준비해 놨잖아, 쌤이. 네, 이런 거 하다 보면 훨씬 나죠, 훨씬. 일단 참이라 가정하자. K일 때 참이라 가정하면 여기 K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게 참이어서 내가 K 자리에다가 K 더하기를 대입하고 싶다. 즉 K 자리에 K 더하기를 대입한다는 얘기는요. 1부터 K 더하기 1까지 더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K가 사라지고 K 더하기 1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대입은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산을 시작을 할 거야. 오로지 순수한 계산만으로 저 아래쪽에 보이는 대입한 듯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건 일종의 도전인 거야.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K 더하기 2를 양변에 더해주자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여기는 벌써 기대하던 거와 같은 결과가 됐죠. 예. 이 오른쪽만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결과 나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계산만으로 기대하던 즉 대입한 듯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대입해도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근데 실제로 요거 통분해가지고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요거 바로 나옵니다. 네. 기쁜 소식이죠. 통분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바로 나옵니다. 오호,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한 듯한 결과를 얻었어. 즉 대입해도 된다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누가 주인공이라 그랬지?
그 얘기는 이 공식이 참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공식이 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야. 얘는 참이야 하고 여기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이걸 책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므로 위에 있는 공식은 옳은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네, 좀 뭔가 알겠으면서도 좀 어리둥절하죠? 자, 이제 두 개 정도 쌤이랑 같이 풀면서 이제 확고하게 다지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1, 2, 3 이렇게 변하니까 시그마 K하고 변하는 거 n은 안 변하니까 냅두고 K-1 해주고 K가 1부터 N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이거 계산해서 이거 된다는 거, 요거 나온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지 않고 증명한 겁니다. 근데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도 증명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1을 넣어보는 거야. 그지? 일단 찔러보고 좌우변이 같으면 이거 할만한 사람인가 보다. 할만하구나. 한번 해볼만 하구나. 참 해볼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한 거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른다는 소리야. 일단 이제 n이 k일 때니까 n 자리에 k를 넣고요. 준비합니다. 자, 기대하던 거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지?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k 자리에 k 더하기 1이 들어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것이 오직 뭐 계산만으로 나온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 자, 머리를 좀 굴려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얘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쌤이 좋아하는 건요. 쌤 여기랑 조금 또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엔 같은 거지만 자, K 플러스 1이 들어간 듯한 효과를 내려면 요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빼면 그냥 살짝 바꾼 거죠, 모양만. 사실 얘랑 계산한 게 이거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거꾸로 추론했어요. 여기서도 2에 K 들어가게 하고 마이너스 2 해주면 사실 이거가 이거거든. 이렇게 뜯어낸 거야. 3에 K-1 하고 빼기 3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쭉 뜯어가지고 K 더하기 1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나오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K에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네. 요 회색 1 부분이 바로 이렇게 변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K 빼기 1이다.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변이 있어서 여기 우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뒀고요. 쌤이 지금 뭐 했냐면 이 부분을 만들어냈어. 약간의 테크닉으로 여기랑 똑같이 지금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여기 좀 떨거지가 남아있어요. 뭐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남았죠? 얘네들을 전부 다 우변으로 옮겨서 이 네모 옆에 더해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군요. 그래서 이거는 네모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하고 여기 k 빼기 괄호해야 되겠다. k-1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기대하는 건 실제로 이거 정리하잖아? 그럼 얘 나온다는 거죠. 자, 계산만으로 기대하던 결과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 타이밍에 이렇게 써주란 말이야. 3번 해놓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므로 위에 공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공식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게 좀 대단히 함축된 말이죠. 그죠?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요 한마디에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죠. 예. 자, 계산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예, 계산을 못 하겠으면 좀 천천히 따라오셔도 되는데 구조와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건데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계산만으로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게, 즉 공식에 대입한 듯한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곧 공식에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로 간주하고, 그것은 공식이 맞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이 공식 참이구나 라고 역으로 결론을 내려준다는 거죠. 네, 문제야 아무리 뭐 바뀌더라도 이 방식은 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참이라 증명하려면 일단 1은 넣어봐. 그래서 일단 찔러보고 오 되네? 이럴 때 돼.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K일 때 성립한다 참이라고 가정을 해줘. 그래서 다 K를 넣고 이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자 이거죠. 오로지 열심히 계산해서 어떤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원래 그거 기대하던 결과에 대한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계산만으로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창안에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이 부분은 일단 다 있는 거니까 이 부분 그 앞부분은 원래 다 있는 거니까요. 이걸로 하자. 앞부분은 그냥 다 있는 거고 뒷부분만 좀 보여줄게요. 여기서 k제곱 1, k 팩토리얼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여기가 어떻게 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k 더하기 1 제곱 플러스 1 k 플러스 1 팩토리얼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걸로. 마치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 듯 보이죠? 하지만 함부로 원래는 해선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대하고만 있지 아직 믿지는 못하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계산을 이용해서 대입한 듯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공식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내가 실패하면 그거는 이제 공식이 참이 아니어서 실패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변에 무엇을 더한다? 네, 이 사람을 더해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에 이것을 계산해 준다. 이해가시죠? 진짜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양변에 이것을 계산해 준다.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양쪽 변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는을 기준으로 좌변은 이미 내가 원하던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변만 어떻게 좀 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다행히도 공통의 인수라서 계속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만 서로 더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바로 이 사람 자리를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k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면 뭐 두 개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나왔겠죠. 다 자리에 뭐가 와야 될지 우리도 이제 아마 좀 알 수 있을 것이랍니다. 아마도 이제 요게 나오도록 다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냥 더하는 거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하라고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제 여기가 이런 결과와 이제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때는 아 여기 써 있는 이 공식이 참이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